왜 비행기가 2시간 늦게 뜬 걸까?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 김종대입니다. 박시동 PD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나라 안팎이 심심할 틈이 없어. 심심할 틈이. 우리 방송이 이거 아니 제가 그 학교에서 조용하게 연구하고 책 써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 소재가 너무 넘쳐서 고민이 너무 넘쳐서. 당장 이 윤석열 대통령 오늘이 20날입니다 여러분. 새벽 1시 반경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 이걸 갖고 이제 벌써부터 방송사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오늘 한 건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했어요. 오늘 유엔 총회 연설의 총평. 이건 연설이 아니라 축사다. 왜 어떤 행사 있으면은 유명인들 와서 하는 축사. 예. 이거다 이거. 아하. 이게 왜 연설이 아니냐. 예. 우선 시간이 너무 짧죠. 15분을 하려 했는데 11분을 했어. 그 15분도 안 채웠다고. 할애된 시간도 못 채웠습니까? 뭐 이 사람은 안 채워요. 그 아. 대통령 취임식도 역대 그랬죠. 생각이 납니다. 연설이었잖아요. 이번 유엔 총회 이제 주제가 분수령이라는 단어예요. 분수령. 이 복합위기 시대에서 전환적인 어떤 그 네. 세계의 대처를 굉장히 의미가 와닿네요. 하는. 그러면 복합위기라는 건 뭡니까? 에너지, 식량, 금융, 또 인플레이션 등등등인데. 전 세계 모두가 사실 공감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유엔에서 이거를 분수령을 주제로 삼은 건 아주 적절한 것이 네. 지금 강대국이건 약소국이건 이럴 때 어떤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되고 새로운 어떤 갈등의 소지가 커졌을 때 어떻게 회복돼야 되겠는가 이렇게 네. 비전 제시하는 나라가 없어요. 네. 아시다시피 미국이 하고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하고 일자리 약탈.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개발도상국들 지금 금융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레바논이라든가 스리랑카에 예금 인출 중지 사태가 일어났고, 네. 지금 뭐 어떤 국가 붕괴 상황까지 간 게 이게 달러 강세에서 예. 촉발된 금리 인상에서 촉발된 요인이 굉장히 지금 그렇죠.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전 세계에 미국이 도발을 했고. 그 다음에 남의 나라 제조업 다 뺏어오는 이게 뭐 일자리 약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상태에서 유엔이 국제 간의 협력을 깨하기 위해서 올해 주제를 분수령으로 정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통령이 이런 다자무대의 첫 데뷔거든요. 네. 그래 유엔 총회 이제 얼마나 인상적이고 성공적으로 데뷔하느냐 이럴 때 첫 연설이었는데 첫 데뷔, 첫 연설. 근데 제가 지금 연설문을 쭉 살펴보니까 네. 전쟁이라든가 무역 분쟁이라든가 예. 기후 위기라든가 또는 어떤 금융 위기라든가 네. 또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예. 이런 얘기는 없고 없습니까 또? 그런데 이미 다 아는 자유라는 단어가 또 자유입니까? 20번 거기다 넘게 등장했거든요. 아하. 그리고 북한도 한마디도 언급 없고. 아.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 유엔 총회 가서 한반도 평화 얘기를 안 한 대통령이 있나? 내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없거든. 또 최초 얘기를 가네. 이거 또 최초 얘기를. 북한 얘기 빼고 경제 위기 빼고 안보 위기 빼고 다 빼고 나면은 무슨 분수령 무슨 얘기를 했겠냐고. 아하. 그러니까 오늘도 철학 강의를 하셨어요. 전 세계를 상대로 또 개통 철학 철학 강의를 강의. 했네요. 우선 유엔 현장에 예.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을 향상했다는 이거 다 낭독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 이거 유엔 원장에 나와 있는 거 다 인용하고 네. 그 문장을 풀러. 네.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이 연대해서 자유를 지켜내야 하듯 국제사회도 그래야 된다. 자기가 취임사 때 얘기한 거 다시 다 리바이브라고.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이룩해온 현대 사회 과정 소개하고 말은 전라숭고하고 아름다워. 네. 그런데 반복적으로 유엔 원장 취임사에 나온 자유의 의미를 일일이 다 이게 이제 연설문의 반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진정한 자유와 평화,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 문화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디지털 격차 해소예요. 우리나라가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었다. 네. 여기서 나온 그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 기술 전수 투자에 한국의 역량을 투입해 주겠다. 네.
아니 한국이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무슨 프로젝트가 있나? 그러니까 이것도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이게 그 유네스코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그 디지털 문해력 해소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네.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아공 같은 데나 가나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건데 교실마다 노트북을 지급해주고 그렇죠. 파워포인트를 설치해주고 빔 프로젝트. 또 사회적으로는 사회 SNS 기반망 네트워크를 제공해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전부 재앙으로 갔습니다. 가나나 남아공에서 나타난 그 가나의 J 프로젝트, 네. 또 남아공의 디지털 리터러시 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선 남아공의 경우에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 즉시 남아공의 모든 광고 시장의 70%를 네. 구글 한 개 회사하고 페이스북이 나눠 가졌어. 네. 토착 광고 기업 몰라. 예. 그다고 저기 교실에다가 노트북을 지급했는데 가보니까 이 빔 프로젝트나 노트북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덮어놓고 예. 옛날 칠판에 여전히 분필로 쓰는 거예요. 네. 이걸 수용을 못하는 거지. 예. 감각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유엔의 평가는 뭐냐면은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기술 역량이나 디지털의 친화력, 인터넷에 대한 친화력을 제공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네. 의미 있는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거를 명분으로 온라인 인터넷을 그 사회에 보급해 주는 것은 그 사회의 질적 향상과 어떤 의미 있는 사회 변화를 통해 가지고 지식과 창조성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자고 그 사업을 한 건데 예. 그게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의 놀이터만 만들어준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토종 산업을 작살내버린 거지. 네. 이게 위험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네, 거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이런 부분이 지금 재평가되고 있는 시기예요, 요즘에. 예. 근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전 세계를 인터넷 경제, 그 디지털 경제로 만들어서 거기서 절대적 강자가 되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현대판 디지털 임페리얼리즘, 네. 디지털 제국주의. 그렇죠. 거기서 어떤 독점 기업이 되겠다는 그 의도를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하. 이게. 오늘도 의원님 깊은 통찰을 보여주시네요. 그래서 문맹 퇴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겉은 아름답지만은 그걸 통해서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하는 이것을 막는 건 뭐냐면 그 사회에 의미 있는 새로운 어떤 사회 질서 네. 또는 새로운 거버넌스로 가는 과정에서 이 디지털이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은 즉각 오염돼 버려요. 그래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돼 가지고 윤 대통령이 이거 뭐 알고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거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과시적인 그 낚싯밥이라고.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보건 팬데믹 위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얘기에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게 뭐냐면은 액트 A라고 ACTA 이니셔티브 여기에 3억 달러 투자하겠다. 3억 달러.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에 3천만 달러를 공약한다. 그래서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를 위해 기여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서울에서 올해 11월에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GHSA라는 그 강요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겠다. 이게 다네.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에다가 그 그린 ODA라고 해가지고 개발 원조 이걸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한국이 돕겠다. 아니 한국에서 지금 2023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 모조리 잘라버리고 유엔에 가가지고는 거꾸로 얘기를 해버리니 지금 이 얘기들은 범세계적인 지금 불평등의 확산과 기후재앙과 그 다음에 무역 분쟁과 인플레이션과 이런 부분하고 뭐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거야 이게. 앞에서는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그냥 뭘 할래?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하고 서울에서 보건회의 개최하는 거하고 저탄소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 그거 외국에 조금 지원할 건데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이게 허탈하지 이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화문 지하차도에 가면은 그 라면 박스 깔고 자잖아요. 네. 그 라면 박스 한 장 더 주겠다. 2장 더 주겠다. 그리고 옆에서 세우면은 온도가 2도 올라가니 추울 때 괜찮다. 이런 거 코치하겠다는 거야, 이게. 예. 이게. 그리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사회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이것이 불평등의 실체이자 본질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조화롭고 협력지향형인 어떤 걸로 가야지. 그래놓고 그럼 이런 얘기는 왜 안 하느냐? 예. 뭐 이렇게 메인 이슈들 이 세계가 직면한 거는 왜 안 하느냐? 한마디로 퉁쳤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든 세계의 문제는 자유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문제라는 설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유와 법치주의, 인권의 가치를 국가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긴 거고, 고로 우리는 자유를 수호하는 바탕 위에서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할 생각이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모든 사고의 핵심입니다. 네. 이게 유엔 총회에서 연설로는 적절치 않은 거예요. 유엔은 자유가 없는 권위주의 국가의 대표들도 다 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네요. 여기는 이념이나 체제를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네. 범지구적이고 범인류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여러 다양한 비전과 방안들이 그 토의되는 게 유엔 총회인데, 여기서 이런 이데올로기가 강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제 협력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블록화되고 진영화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논리의 함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국제 협력에 있어 가지고는 그다지 실용성이 없는 네.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왜 우리나라 방역의 성공을 원리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참여와 민주주의 투명성이다. 그래서 이런 한국형 방역이라는 게 생겨났다. 우선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네. 어떻게 성공했나 듣고 싶고. 네.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 제일 관심 많은 거는 북한 문제 때. 네. 왜 그 얘기는 또 빼?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 담대한 구상이 이번 연설에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 발표를 했고 언론에 나갔기 때문에 유엔 총회에서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 이 얘기인데, 자유는 대통령 취임사, 광복절 경축사,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백 번이 나왔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유엔 총회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스텝을 밟으셔야지.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이 빈약한 철학이랄까, 구체성의 결여가 유엔 총회에서 성공적으로 대비했다는 실체를 만들었다는 건 참 우리로서는 허망하기 그지없는 거고요. 이게 곧 이어서 그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석연치 않은 논의로 또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제가 언론에 하나 폭로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언론에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이 유엔 총회로 출국하는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얼마 전에 외교부가 검토 회의를 하던 중에 네.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방문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고위 관계자가요. 외교부에서. 네. 네. 그 이유는 어차피 빈손 외교인데. 아하. 지금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인플레 감축법, 네. 반도체법, 그렇죠. 배터리에 대해, 또 바이오에 대한 행정명령. 그렇죠.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이건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의미 있는 답변을 들어올 수가 없다. 네. 그러면 가가지고 또 딴 얘기하기도 그렇고, 예. 차라리 안 가시고 화상연설이나 아니면 메시지만 내시는 게 낫지. 아무리 봐도 이거 가가지고 건져올 게 없고, 그랬을 때 국내에서 여론 안 좋아진다. 이게 굉장히 감각 있는 공무원들의 그 우려였거든요. 네. 그 경고가 이제 곧 실현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 만나 의미 있는 답변 아마 잘 검토해 보겠다는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 이미 통상교섭 본부장 안덕근 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다 들은 얘기요. 네. 또 김성환 안보실장이 다 들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다 들어온 얘기를 또 대통령까지 가서 네. 이러는데 빈손으로 냈을 때 이거 국내 언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가만히 있겠지 뭐. 요즘 언론 같은 가만히 있을 언론이 것 같아요, 많으니까 그거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거 순방을 강행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통화 스와프. 예.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잖아. 예.
그 외환의 위기가 올 때를 대비해서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를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예. 이것도 한다가 아니야. 그냥 그걸 이야기해서 의제화될 가능성이 있다. 완곡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엊그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주 곤욕을 치른 겁니다. 네. 이 통화 스와프가 된다는 소식이 시장에는 어떻게 전달되냐 하면은 그럼 우리나라에 외환위기 올 수 있는 거야? 환율이 심상치 않은데 정부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필요치 않다 그러고 있어요. 네. 지금 그거를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하는 순간 시장이 나쁜 신호로 받아들일까 봐. 네. 그런데 하도 건덕지가 안 나오니까 이 얘기를 끄집어냈다가 네. 어제 한덕수 총리가 국회 나와가지고는 이거 결정된 거 아니라고 또 발뺌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왜 그렇겠어? 잘못된 신호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러면은 이야기들 이건 실무진끼리 마쿠에서 얘기해야 될 주제거든요. 네. 한국의 외환인 시장에 위기 아직 없다. 오히려 거꾸로 된 메시지를 내야 되는 네. 이 시점인데 이것도 그래. 그러니까 결국 할 얘기가 없어. 예. 그 다음에 시간도 짧아. 네. 한미 정상 공동 성명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약식 회담에 불과한 거고 이것 때문에 지구를 반바퀴 돌아갔다 이렇게 되고 뭘 합의해 왔어 이래 되면은 국내에 와서 지금 대책이 빈약하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외교부가. 네. 지금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예. 한일 정상회담은 완전히 재앙이야 재앙. 대통령 연설이 있는 이 순간까지도 일본이 정상회담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 우리만 매달리는 꼴이 됐어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제 총회에 오긴 오니까 안 만날 수는 없고 네. 일본 입장에서는 잠깐 서서 얘기하는 정도. 이런 건 회담이 아니라 회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런던에 윤 대통령 조문 가서 정상회담 한 건도 없었죠. 처음에 조문 간다고 발표할 때는 가서 다양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그랬었죠. 조문 간다고 했었지. 네. 그 다음날 영국 정부에서 정상들이 오면은 지금 너무 혼잡하니까 전용차가 안 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 하루 만에 찬물을 훅 끼얹었지. 네. 그래가지고 안 됐지. 예. 그나마도 성남 비행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가 2시간 늦게 뜨는 바람에 오전에 도착할 걸 오후에 도착해서 조문을 못했다. 조문도 지금 조문 못 해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이게 네. 뭐하러 갔냐? 예. 그런데 왜 비행기가 2시간 늦게 뜬 걸까? 그게 미스터리잖아요. 난 이게 미스터리라는 예. 거야. 이게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냐 이거예요. 아니 대통령 일정이 왜 당일날 출발 예정이 다 돼 있고 관제사들한테도 다 이거에 대비하고 있고 그럼요. 모든 게 있는데 그 2시간의 미스터리는 뭐야? 아. 왜 늦게 뜬 거예요? 왜? 대통령 동선이 이렇게 이유 없이 늦어질 리가 없는데. 없는데 조문 외교 가는데 출발 직전에 급변침된 이유가 뭘까? 아하. 지금 이걸 해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갔더니 복잡해서 조문 안 했다. 이 얘기거든. 네네. 그게 걸어가면 한 1km 남짓 되더라고요. 네. 20분이면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유로 해서 안 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지금 언론에서 마크롱은 다 운동화 신고 갔는데 세계 여러 정상들도 다 조문했는데 교통 핑계 대는 게 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서 지금 비판도 일고 있지만 교통 핑계 대기 위해서 어쩌면 2시간을 늦은 거부터가 이상하다. 적절치 않다. 거기부터 따져봐야 된다. 그렇지. 그 의도적인 거냐 아니냐. 그래서 이게 출국 전후를 다 되짚어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짐작하고 계실 그렇죠. 거예요. 보이지 떠오르는 않는 인물이 힘?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작용했냐 안 했냐. 그것이 아니라면 왜 늦어진 거냐. 이런 게 이제 국정의 투명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통하는 대통령이라 그러면 이런 것 좀 제대로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해줘. 듣고 싶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내가 이 정부의 무능력과 무소신을 내가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건 이해가 안 가. 그렇죠. 누가 설명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유엔 연설 의원님과 함께 윤석열 연설 분석 1타 강사 한번 연설 따져봤고요. 네.